네, 인투TV 선택 4.15 21대 총선을 맞아서 후보들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 을 지역구에 출마하신 미래통합당 박종우 예비후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잠깐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 남동구 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후보님은 인천 시의원을 좀 역임하셨죠? 예, 네, 예. 몇 대 시의원 역임하셨죠? 7대 시의원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은 이번 전 의원님께서는 예. 이번 21대 총선을 출마하신 이유,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은 예. 어떤 의미를 좀, 이 전체적으로 21대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아버님 세대보다 네. 뭐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 과연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정말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특히 이 세계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했고 이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역사를 문재인 정권 출범 3년 만에 네. 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여기서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내 자식과 후세에 정말 뼈아픈 사람이 된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원님이, 그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치적인 성과라고 할까요?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해오시면서 네. 이번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그 후보의 입장에서 본인의 성과를 좀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2008년도에 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2008년도. 예, 그러니까 한 10여 년 됐죠. 예. 그 지역구 보좌관으로서 정치에 입문을 하고 정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고 당직자들과 기시집을 하고 이런 자산을 통해 가지고 지난 2014년도에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우리 교육 환경을 좀 어떻게든 바꿔보자. 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4년 내내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가르치는 거는 뭐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네.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는 환경 하나만큼은 사실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네, 네. 예, 이런 환경을 정말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천이 지금 도시가 여러 가지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이 학교 재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되도록 잡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회 4년 있을 거예요. 뭐 특히 큰 성과라고 하면 도림고등학교를 서창으로 옮긴 네, 네.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뭐 다목적 강당이 수십 년간 없는 상인천 중학교 이런 데를 네. 다목적 강당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 학교 환경 하나만큼은 신도시나 서울 부럽지 않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후보님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본인은 뭐 어쨌든 지금 경선을 준비하는 네. 입장에서 어떤 예비 후보도 뭐 그 같은 당의 다른 예비 네. 후보 그리고 뭐 본선에서는 아마 윤관석 현 의원이 가장 큰 상대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 네. 그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 요거 하나만큼은 좀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좀 말씀해 보시죠. 예, 이거 뭐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특히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한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지 기반이 튼튼합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뭐 시의원을 수십 년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 그리고 주요 당직자들과의 소통 이것을 통해서 뭐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두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역의 최대 강점이고 지지 기반인 지역 사회단체, 뭐 재향군인회, 뭐 청소년 단체 이거 한 2만여 명의 동지들하고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선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제가 8번 선거를 기획하고 최일선에서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11개 동에
어디가 우세 지역이고 어디가 열세 지역이고 어디가 접전 지역인지 어디에 화력을 집중하면 되는지 각 동의 현황은 무엇인지 각 동별 유권자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게 저희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어쨌든 상대 후보에 대한 승리 비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천 언론에도 났죠. 우리 윤관석 후보의 강남 부동산 소유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밝히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보가 당당해야 됩니다. 후보가 뭐 부동산이 유사하게 있거나 부동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도 되고 꼭 상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준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타 예비 후보들과 그 같은 당의 다른 예비 후보들과 비교해서는 어쨌든 우수한 선거 전략을 갖고 있다. 선거 공학적으로든 아니면 전략적으로든 그리고 가장 큰 상대가 될 윤관석 후보 그 지금 현 의원에 비해서도 뭐 어떤 강남의 주택 소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상대 후보의 약점은 본인은 갖고 있지 않다. 뭐 그렇죠. 이런 점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국회의원의 제일 책무는 법안 발의잖아요. 그렇죠. 법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좀 나아가게끔 하는 이것들이 이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후보님께서 만약에 당선되신다라고 했을 때 나 요 법안만큼은 이 박종우의 1호 법안이다. 뭐 이런 법안이 좀 있을까요? 생각하고 계신 법안. 자 일단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건 입법 활동입니다. 입법 활동인데 사실 저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법안 우수 의원보다 법안 폐기 우수 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말씀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 1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2만 건 정도의 법안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좋지 못하게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법이 지금 현재 이해단체의 배만 불리는 법안들 예를 들어 하나 들까요? 여기 계신 분 자기 스스로 이사하잖아요. 불법입니다. 내 집 내가 이사하는데도 불법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 법이 너무 많이 우리 경제를 옥죄고 우리 이제 형벌 국가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25%가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효율적인 법안들이 정리되고 지금 문제 있는 법안들을 없애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교육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1호 법안이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특히 유초 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들은 지역사회에 다 내려줘야 된다. 특히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인천에도 특성화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몇 층, 몇 평, 그다음에 어떤 과목 가르치라고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화학, 자동차 뭐 이런 게 지역사회 기반이고 우리 인천 같으면 항만, 물류, 레저 뭐 이런 거다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인천의 정석고등학교가 시내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정석고등학교가 영종도에 그 대학처럼 크면 어때요? 그죠? 고등학교는 왜 3,000명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학처럼 크게 영종도에 만들어가지고 관제사도 길러내고 조종사도 길러내고 스튜디오도 길러내고 우리 지역에서 시장하고 시장이 예산을 투입도 도와주고 교육감이 권한을 갖고 하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애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제 국회의원 임기 때 꼭 해보고 싶고요. 사실 요즘 우리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뭐 2030에게 뭐 30%를 공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진심 어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만 25세가 넘어야 그렇죠. 공천 자격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 25세면 거의 27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3자 숫자 안에 드는 사람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20대를 정말 생각한다면 저는 같이 가서 법안을 이걸 하나 만들고 싶은데 20대 만 20세부터 출마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노르웨이는 37세 수상이 나왔다 뭐 30대 그렇죠. 대통령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만 40이 넘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규정부터 없애줘야 돼요. 이런 규정부터 없애주지 않고 정치권에서 사람 몇 사람 집어였다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진정성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까 말씀한 교육 문제도 그렇죠. 있지만 그 20, 30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기회도 확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5세 만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기회,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을 출마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 자체를 그렇죠. 좀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리고 같아요. 근본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고. 네, 네, 네. 두 번째는 사실 우리 20대, 30대들이 사실 선거에 나가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네, 네. 경제적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중앙당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각 연구원들이 있어요. 민주연구원, 여의도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연구원에서 중앙당 당직자 100명이면 그 50명 줄고 여기에 우리 차세대 정치 리더자들을 돈을 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분명한 기능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수혈을 해줘야지. 야, 너는 너 알아서 살아. 사실 그러면요. 제가 50대인데 우리 20대들이요. 저하고 지역에서 경합을 하면 절대 못 이겨요. 그게 뭐 10% 더 줄게, 2%더 이게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그건 네. 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저는 이 정치권이 그런 부분에서는 진정성이 없다. 네. 네. 그러면 의원님이 계속 교육 얘기를 하셔서 네, 네. 어쨌든 당선이 되시면 네. 어떤 상임위든 골라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네, 네. 뭐 그럼 교육위를 좀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저는 1번 네. 교육이, 네. 2번 뭐 문화체육 요쪽 뭐 어.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데요. 그게 사실 네, 뭐 네. 인기가 많은 우리 것은 흔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방송 용어로 뭐 부정자가 괜찮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뻗하고 나는 데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이 국회의원이 제가 목표가 아닙니다. 네. 국회의원은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수단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제가 국회의원이 목표가 돼서 나가지는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 인천 교육이 좀 제대로 자리 잡고 저는 뭐 제가 교육위원회 3년을 하면서 연간 한 600억 정도만 그 시설 개선 예산이 잡혔어요. 근데 제가 3년 있는 동안 연간 2천억, 3천억도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애들 환경 정말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그 대소변 보는 것처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큰 포부를 좀 밝히셨는데 우리나라 그 선거가 소선구제다 보니까 네, 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역 사안을 안 챙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난 요것만큼은 정말 이 4년 내에 할 수 있다. 어떤 이 지역 사안과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진짜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이제 만수동의 구도심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창동의 신도심 예. 지역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도심은 요즘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주거 공간. 네. 저는 이게 주거 공간과 의료는 이념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우리 서민 주거 정책을 지금 뭐 빌라 같은 거 이래 있는데 이게 밖에 페인트를 칠을 하나 하려 해도 네.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다 사유재산이라 해가지고 공적 기구들이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서민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밖에서 내 집을 보고 들어갔을 때 페인트도 좀 칠해져 있고 깨끗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도시 미각도 좋고 이거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거는 공적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교육 인프라 구축이고 두 번째가 대중교통망 확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서창지구에 제가 교육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최대 현안인 도림고등학교를 이전시켰습니다. 네. 지금 공사 중이고 네. 2021년도에 개교인데 그게 또 중학교가 하나 필요합니다. 네. 네. 이 중학교를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 이 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네. 사실 동네가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그 복개천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네. 복개천을 제2의 청계천화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수 공간으로서 좋게 사용을 하고 우리 인천 지역에서는 이걸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과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놀러 와서 소비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이 중장기적인 건데 우리 지역에 제2청계천화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제 꿈입니다. 예. 뭐 구도심은 그 이제 만수동으로 대표되는 그렇죠. 구도심은 예, 도시재생하고 예, 이 신도시에는 또 교육 인프라, 교육 인프라 등 이제 교통 인프라, 네, 필요한 인프라를 좀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다 보니 모자른 인프라들이 분명히 많죠. 존재하니까요. 지금 그거를 뭐 확충을 하고 경인 제2전철도 있고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상대당을 떠나가서 어쨌든 윤관석 후보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는 건 네. 잘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거 하나만 잘했다 해서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이 일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 또한 이어받아 가지고 철저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니까 제 임기 내에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그 남동구의 제2청계천을 만들겠다. 요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거의 마지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후보님에게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지금 이 인천의 13개 선거구를 돌아봤을 때 미래통합당 후보들, 예비 후보들 가장 약한 지역은 남동을 아니냐. 누가 돼도 윤관석 이기기 힘들지 않겠냐. 여기도 전략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동 가면은 유정복 전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박종호 후보가 또 을로 옮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후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가슴 아프죠. 후보로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면 그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뭐 재선 국회의원 정도 돼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교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남동권이 약한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국회의원 정책 못지않게 저는 정책을 해왔고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종훈 시의원은 시험값 받고 안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재단을 해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너무 우리가 정치권에 익숙해져 있는 관점대로 남동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동구리 경선 지역으로 이게 네,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그런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이 경선 문제를 잘 뚫고 나가가지고 윤관석 후보를 누르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2022년도에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기반을 마련하고요. 4년 후에는 역시 남동원에는 박종훈만한 국회의원 없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만들어내야죠. 네. 그걸 사람들이 보는 인식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그렇고 제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이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후보님이 저 한 20분 정도 네, 네. 대담을 좀 나눴는데 혹시나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하지 못한 말이나 앞으로 이 선거를 치러 나가면서 꼭 어떻게 좀 임하겠다 이런 각오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남동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가 21대 4.15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폭주, 그 오만함, 부패함이 지금 우리나라를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이 폭주를 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이 정확히 청와대에 전달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지 못하고 도태됐던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처럼 우리나라가 경제가 다시 뒤로 주춤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번 선거는 중요합니다. 저는 인정과 사상을 떠나서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아침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격려해주고 계십니다만 좀 더 우리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꼭 4.15 총선 때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20분 동안 이제 박종효 남동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와 좀 대담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후보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